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미시령에 6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오히려 한 달 넘게 이어지던 겨울 가뭄과 또 대형 산불 위험이 해소되면서 영동 지역 지자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찬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치우기 무섭게 다시 눈이 쌓이면서 도로에 나선 차량들은 이내 발이 묶입니다. 못 고속도로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고속도로로 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십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제설 장구를 갖춘 차량들만 미시령 터널 통행이 허용된 겁니다. 한 펜션 주차장에서는 눈에 고립된 차량을 빼느라 관광객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원래 이렇게 많이 쌓일 줄 생각보다. 내일 일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속초 도심에서 고속도로로 향하는 고갯길마다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올라가는 차량과 내려오는 차량들이 한데 뒤엉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네, 그 차가 올라온 차들이 이제 스노 타이어가 아니고 일반 타이어다 보니까 정지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차가 한번 서버리면 뒷차가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 반복이 돼서 아예 그 다음 지난 주말과 휴일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폭설이 예보돼 지자체가 재난 대응 체계에 돌입한 데다 눈이 시간당 1에서 2cm씩 지속적으로 내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성군 간성읍에서는 축사가 무너졌고 동해고속도로 강릉 1터널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시령에는 이틀간 눈 60.7cm가 내렸고 향노봉에도 55.9cm가 쌓였습니다. 해안 쪽에서는 고성 현내에 22.9cm가 내렸고 속초 16.3, 북강릉 14.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곳 고성 진부령 일대에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차량을 보시면 실제 내린 눈의 양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그치자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모든 공무원을 동원하고 중장비를 집중 투입해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시민들도 눈삽을 꺼내들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 도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주도로가 끝나고 나면 그 장비를 동원해서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5톤 트럭 같은 거 그런 거를 투입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린 눈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겨울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과 대형 산불 위험도 해소되면서 영동 지역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온통 하얀 눈꽃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미시령과 진부령 등 설악산 일대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비경을 연출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계절 겨울,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오르면서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지요. 쪽방청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조합 강원지부 간부라는 직함을 이용해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에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 2명이 검거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이들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1년간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독감의 특징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박연철 교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독감하고 코로나는 둘 다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고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 외에도 이제 후각이라든지 미각의 상실과 같은 기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환경과 건조한 환경에서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하나 들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많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바이러스의 전염이 훨씬 더 용이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반인 건강하신 분보다는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당뇨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로서는요. 일단은 독감 자체를 예방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독감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증 합병증으로 이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뇌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노인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만성질환자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이제 CDC에서도 이거를 반드시 접종을 권고를 그런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까지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주의 간격을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그 접종 간격에 큰 의미가 없다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격과는 상관없이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일단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최대한 낮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마스크들 많이 쓰시죠. 마스크를 잘 쓰고 한 번 쓴 마스크는 바로 폐기를 하시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강원 도민일보 16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이 19일 출범이라는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할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합니다. 이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담은 새 비전과 특별법 개정안 초안도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강원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갖고 개정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도는 각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개정안 확정 후 늦어도 2월에는 도 정치권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강원일보 16일자 기사인데요. 설 차례상 물가 역대 최고. 대형마트 기준 35만 9천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2주 앞두고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약 25만 4,500원, 대형마트 기준 약 35만 9,74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설 명절 기간 조사와 비교하면 1년 새 4.1%, 2.1%씩 오른 건데 역대 최고 비용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식용유, 밀가루, 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기준 식용유는 7,500원으로 전년 대비 36.3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채소류는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어서 전년 대비 하락세인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3,000원으로 4,000원이었던 지난해 설과 비교해 25% 저렴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8천 톤 공급하고 3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7일까지는요. 청탁금지법을 한시 완화하고 설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도내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춘천과 강릉 지역 전통시장 7곳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면서 밥상 물가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지역 경기가 살아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